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주린이님들, 오늘도 주린이 탈출 업그레이드 하실 준비 됐습니까? 여러분들의 업그레이드를 도와드릴 업사부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따라오세요. 자, 오늘 강의는 지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동평균선에는 배열이 있어요. 배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열 상태를 보고 향후 추이를 판단할 수 있다. 그쵸?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 현 주가 위치와 그 다음에 추이를 알 수 있다 그랬죠? 바로 배열을 통해서 추이를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배열에는 바로 첫 번째 정배열이 있어요. 정배열은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가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배열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이제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쭉 올라오기 시작하면 주가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이동평균선이 단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쫓아오는 게 중기, 그 다음에 장기가 쫓아옵니다. 그래서 보통 단기, 중기, 장기, 그래서 이제 장기보다 중기가 위에 있고 중기보다 단기가 위에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정배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배열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주가가 우상향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을 때,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만들고 있을 때 나타나요. 그래서 5일선이 맨 위에 20, 60, 120 순으로 배열되는 상황을 우리가 정배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정배열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게 거꾸로 된다면, 그죠? 여기서 단기, 중기는 가운데, 장기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뭐라고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요. 자, 한번 볼까요? 아, 역배열이 나왔네요. 역배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머나, 모양새가 틀리네요. 아까는 요렇게였는데 이번에는 요렇게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다르군요. 그죠? 배열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기가 맨 위에, 그 다음 중기, 단기 순서가 바뀌었죠. 중기만 가운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주가가 오랜 시간 동안 하락을 하고 있어서 단기가 주가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어요. 늘 그러다 보니까 단기는 늘 이렇게 되어 있고 중기도 꺾어지다가 이제 장기까지 꺾이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역배열은 열배열 아닙니다. 아유, 요즘 대통령님 잘못. 자, 역배열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에서 나타나고, 보통 120선이 맨 위에, 뭐 200일선이 맨 위에 있을 수도 있겠죠. 더 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120, 60, 120, 25일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시를 한번 찾아봅시다. 예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시는 차트는 삼성전자 차트예요.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차트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기서는 떨어지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는 검은색 선이, 잘 보실지 모르지만 검은색 선이 지금 5일 이동평균선, 빨간 선이 20일 이동평균선, 녹색 선이 60일이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5일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20, 60, 120, 200일 이렇게 되면서 여기까지 와봐도 마찬가지죠. 더 벌어지죠. 계속 올라가니까 간격이 벌어집니다. 또 이동평균선은요, 간격이 벌어지면 다시 수렴되려는 성격도 있어요. 그거는 기초가 아닌 중급 과정에서나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오므러들려고 이렇게 줄어드는 구간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벌어졌다 내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길게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그래서 정배열이 뭐 어떻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상향하고 있어. 상승 추세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죠? 우리는 이걸 실전 매매에서 작용을 해야 돼요. 이걸 이제 이동평균선이 몰려있는 역별 상태에서 돌아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뭐 배웠죠? 지지와 저항. 그래서 위에서 정배열된 상태에서 내려오면은 요런 자리에 어떻게 되나요? 떨어지다가도 올라가고가 나오는군요. 설사 그 선이 역할을 다해서 이렇게 깨졌다 하더라도 다음 라인에서 올라갑니다. 그쵸? 이것도 힘을 다해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또 맞고 올라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상향하고 있는 그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척이도 힘을 쓴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할 때 정배열일 때 그리고 역배열일 때 우리 역배열도 한번 찾아볼까요? 언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 유리할까를 한번 그런 부분에서 찾아봅시다. 지금 최근 주가가 많이 빠져서 역배열이 되어 있군요. 그죠? 여기까지는 정배열로 왔어요. 그쵸? 여기까지는 정배열로 이렇게 200일, 120, 60, 20 이렇게 됐는데 어느 순간에 꺾였어. 5일선이 요거를 20선을 깨고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계속 주가가 못 올라가니까 어때요? 올라오고 있던 바로 60선의 20도 5일선도 깨고 내려와 버립니다. 또 그래도 못 올라가고 점점점 내려오니까 그 밑에 라인도 지키지 못하고 꺼져요. 이게 오래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점점점 맨 아래에 5일, 그 다음 20, 60, 120, 200 이런 식으로 역배열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럼 이것도 사실 이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자세히 보니까 이게 내가 떨어지기만 할 것인가, 아니 올라가야지 그러고 이제 열심히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만나서 정확하게 120 이동평균선에 맞고 떨어져 버립니다. 자, 여기도 올라가는데 또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한번 또 맞고 떨어집니다. 그쵸? 이런 식이 이게 뭐라고요? 저항이죠. 저항. 그리고 이제 어떻게 올라갔다가 또 깨져버리니까 그 다음 맞고 여기서 떨어져 버리고 20선 맞고 떨어져 버리고 20선 맞고 떨어지고 이걸 어떻게 돌파했더니 60선에 맞고 떨어지고 그쵸? 이렇게 맞고 떨어지고 들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 우리는 정배열과 역배열 중에 왜냐하면 이게 하루 지나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배열 되어 있는 기간이 길고 역배열 되어 있는 기간도 길잖아요. 그러면 언제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걸 하면 좋을까요? 정배열 구간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역배열에서 주식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확률적으로 언제 높겠어요? 언제 수익이 쉽게 나겠어요? 물려도 다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은 정배열일 때 나타날 가능성이 높군요. 역배열로 바뀌었다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반등할 때마다 매도를 할 생각들을 해야 되고 막상 들어갔어. 여기서도 나 이제 요거 반등 나올 거야 했을 때 우리가 목표치를 이런 자리들을 목표치로서 짧게 끊고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해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분명히 정배열과 역배열 되어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그냥 딱 봐도 좋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정배열되어 있는 이런 구간에 투자를 해야 좋은 거고 역배열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유리하겠죠. 다시 이제 바닥 잡고 여기 장기 2편까지 뚫어버리는 그런 구간들에서 또 매매를 하면 좋을 것이고 이게 꺾여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주식 투자를 좀 쉬거나 혹은 정배열되어 있는 다른 주식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예시까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아까 강의로 다시 넘어가서 간단하게 추가적인 이야기를 좀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배열까지 알아봤는데 배열 다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까지만 하면 됩니다. 너무 복잡할 필요 없어요. 이동평균선의 골든 크로스. 금이야 금. 골든 크로스. 금이 나오는 크로스. 그 다음에 데드 크로스. 죽어버려.
그죠? 죽음의 크로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중요하겠죠. 자,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먼저 골든 크로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골든 크로스는 뭘까? 돈 나오는 크로스입니다. 자, 이동평균선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우리가 대비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요런 구간.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어 올라가는 경우, 이러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 주가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뚫고 올라갔겠지.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는 거 같잖아요. 그죠? 주가가 항상 맨 위에입니다. 올라갈 때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단기 이평이 먼저 따라오고 그 다음 단기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골든 크로스입니다. 골든 크로스. 이런 구간이 바로 골든 크로스고요. 보통은 이게 크게 떨어졌어 하면 한 방에 못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살짝 골든 크로스 나왔다가 살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다시 여기 저점을 깨지 않고 들어 올릴 때 여기가 오히려 매수 자리로는 제 경험상 여기서 매수하기보다는 그 다음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우리는 이론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전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다음 골든 크로스.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는 강력한 매수 자리이다.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눌렀다 재돌파 될 때예요.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나오면 더 좋습니다. 자, 데드 크로스는 뭘까요? 바로 데드 크로스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데드 크로스입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그죠? 주가가 떨어지니까 단기가 먼저 떨어지고 올라가고 있던 장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꺾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나오는 거고,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평을 하향 돌파되는 이런 크로스를 바로 우리가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 데드 크로스라고 하고요. 데드 크로스는 강력한 매도 자리인데 여기서 대응이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론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전 매매를 해야 돼.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 얘도 이렇게 한 방에, 원체 센 종목은요, 센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떨어지다가 주가가 떨어지다가 살짝 반등하다가 이렇게 죽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근데 매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매도는 처음부터 분할로 계속 매도를 해나가라. 매수는 아까 그 자리보다는 다음 자리를 기다려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은데, 매도는 처음부터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주식은 보통 올라갈 때보다 떨어질 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칫 잘못하면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시점부터, 여기 자체를 이렇게 이탈하는 시점부터 우리가 매도 타이밍들을 잡아가는 게 더 장기적으로 볼 때, 여러 번 매매를 한다고 볼 때는 더 유리할 겁니다. 한 번 매매에서는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올 때 이때 파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하루 이틀만 투자하고 끝날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해보고, 자, 그래서 데드 크로스까지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가를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시면서 보통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이나 120 이동평균선들을 골드 혹은 데드 이런 자리에서 매매 포인트를 잘 잡아서 실전에서도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알아봤어요. 앞에 내용을 공부 못하신 분들은 복습하기, 그래서 차근히 앞에서부터 공부해 오신다면 여러분들 주린이 탈출 반드시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업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